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선거법 위반도 3건 아닙니까? 네. 대장동, 백현동, 또 김문기 씨. 네. 이것에 대해서 다 거짓말을 했다. 그 선거 기간 중에. 이 선거 기간은 지난 이 재보선 때가 아니고 대선 때니까 우선 지금 이재명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이런 벌금형을 받을 경우, 물론 뭐 징역형 받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재명한테도 아주 치명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 그 100만 원 그냥 뭐 별거 아니잖아. 더군다나 대통령도 떨어졌는데 뭐 당선됐다면 뭐 무효가 되겠지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이제 이거 100만 원 받았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어제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네, 저도 받았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이제 올리고 청와대도 보내고 당에도 보내서 네. 그리고 모든 게 방송 패널 방송국에 제가 다 뿌렸어요. 그래. 이제 그 정설로 모든 걸 종합했고 이 작업에 그 참고로 그 우리 따따붙다 하는 배성희 변호사 있잖아요. 예. 배성희 변호사가 이게 그 정당법이나 그다음에 이 국회법을 찾아줘 가지고 또 후배의 저작권을 제가 다 가로채면 안 되니까 배성희 변호사 도움이 많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정말 이게 보수의 여전사 잔다르크 그 배성희 변호사 먼저 말씀드리고 그거는 뭐 유튜브에 갖고 돈을 좀 많이 벌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든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 이상의 이재명이가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죠. 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한마디로 하면요 이게 그 이재명이가 방탄 갑옷으로 했던 게 있죠. 예. 방탄 갑옷이 모두 게 벗겨져 나가고 다 벗겨집니까? 그렇죠. 결국에 아까 말한 쌍방울 내복만 남는 거예요. 쌍방울 내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갑옷은. 네. 자, 100만 이상 받으면 갑옷 중에 첫째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와, 저도 이게 처음에 안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다들 지금 그 아무 관계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도 참 똑똑한 기자인데 예. 조선일보가 이게 처음에 오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법만 봐서 그래. 선거법에 보면 이제 그 당의 선거에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이게 무효가 돼 있잖아. 예. 근데 이재명이는 당의 선거가 아니고 대선 때 허위사실 한 거잖아. 예. 국회의원 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배지는 유효한 걸로 생각했죠. 다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죠. 근데 그 법을 못 본 거죠. 국회법이 있어요. 요 제가 적어왔잖아요. 국회법 136조. 국회법 이제 그 136조에 보면 바로 이제 국회의원의 퇴직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자동 퇴직되는 이 조항이 있어요. 거기 그 2호에 보면 바로 법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얻게 되면 자동 퇴직입니다. 이 말은 이게 피선거권이 얻게 되면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이 퇴직되고 그 판결한 판사는 국회에 신속하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피선거권이 100만 이상 되면요. 그거는 공직선거법 18조, 19조 있잖아. 우리 잘 아는 거죠? 선거법으로 100만 원 받으면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잖아. 예. 5년간 이게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죠. 이건 다툼이 없어요. 공직에 나설 수도 없죠. 그렇죠. 선거법으로 이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어요. 이건 다툼이 없잖아. 예. 근데 국회법을 봤어야 돼. 136조에 보면 피선거권이 없으면 자동으로 국회의원직에서 퇴직한다. 고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고쳐? 이미 법이 있는데. 요게 어제 채널에서 문화일보의 이도훈 논설위원이 말했고 저 좌파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도 이게 인정했어요. 이거는 이제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지, 국회의원 배지가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날아간다. 그렇군요. 이게 첫째. 두 번째 배지 날아가요. 바로 이게 그 방패. 방패. 그게 뭐냐면 당대표죠. 예. 이것도 이게 언론들이 잘 모르는데 요거는 정당법 22조를 봐야 돼요. 또 정당법도 봐야 돼. 우리 정당법 22조에 보면 당원의 자격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법 22조에 보면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못 된다. 선거권이 없잖아, 5년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00만 이상 되면 선거권, 피선거권 없다고.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못 되면 당원이 못 되는데 대표는 될 수 없죠. 없죠. 바로 그거죠. 이준석이도 이게 당원권 정지되니까 대표 6개월 정지되죠. 네. 똑같은 겁니다. 당원이 못 되면 이게 당대표가 될 수가 없죠. 여기 정당법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직도 정당법 22조에서 날아가는 거죠. 다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비용, 너 이게 떨어는 짓지만, 떨어는 짓점에게 나라한테 사기치가 범죄해가지고 나라 돈 받아갔잖아, 보조금. 예. 434억 토해내야 됩니다. 그 누가 토해는? 민주당이 받아갔으니까. 아 그렇군요. 쓴 사람은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재명이 당이 후보로서 이제 했으니 토해내는 거 없습니까? 민주당이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5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이 말은 5년 동안 대통령이 못 놓죠. 대통령 못 놓으면 끝이지 뭐. 이재명이 그렇잖아요. 일단 이게 차기 대통령이 놓을 수가 없어요. 5년간.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지는 국회법 136조에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당대표직은 정당법 22조에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선거법 265조에 의해서 비용은 민주당이 토해내고, 한마디로 이게 패가망신, 뭐 민주당도 이게 천막당사로 가는 거, 천막당사로. 민주당은 알거지 되네요. 알거지 천막당사로 가야 되고, 지금 당사가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가 부족하죠. 그러면 이게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 예. 그걸 딱 미리 압류해버리면 돼. 그걸 압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도 천막,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고생해서 방탄갑옷 입은 거는 다 벗겨지고 쌍방울 내에만 남는,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경기지사 선거 때도 대법원에서 그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친형 강제 입원 이 사실이 허위사실 공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김만배의 이 로비가 통했는지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해 가지고 그 TV 토론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작은 거짓말 뭐 이런 정도는 숨 쉴 공간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갖고 무죄를 선고를 해버렸어요. 무죄를.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그때도 울고 다녔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죄 받으면은 뭐 돈을 다 토해내가지고 자기가 완전 알거지 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 당시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대장동, 백현동, 김문기 이 세 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한두 가지는 선거법 100만 원 이상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번처럼 김만배가 또 이번에는 뭐 로비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김만배가 없고 권순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이제 그 형을 2개를 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대장동, 백현동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위정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또 선거법으로 형을 2개를 선고해야 되죠, 법에. 아, 그렇군요. 형을. 김문기 씨는 이제 그 국회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허위 사실화 되고요. 그럼 저는 이게 그 제 개인 생각은 이거는 벌금형으로는 약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그 징역형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 또 이게 왜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이 중에 제일 심한 게 저는 백현동으로 봐요. 백현동. 예. 백현동은요. 협박받았다고 했잖아요. 백현동은 이게 그 국토부가 협박을 내가 직무유기로 고소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걸로 돼 있죠. 그런데 공문이 다 이제 공개가 돼버렸죠. 이건 더 이상 다툼이 없어요. 국토부에서는 백현동은 뭐냐면 이게 그 특별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게 용도 변경할 필요 없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이걸 적의 판단이랍니다. 적의 판단. 알아서 판단해라. 한마디로 하면 이재명이 네가 성남시의 권한이잖아. 한마디로 네 꼴린 대로 해라. 이게 국토부의 답변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재명이는 그 왜 거짓말했냐? 그게 바로 김인섭 씨 때문에. 그렇죠. 김인섭 씨가 원래는 이게 정바울 시행사 사장이 변경해달라고 2번이나 했는데 거부했잖아. 아시아 디벨로퍼. 예. 근데 김인섭이한테 지분을 25%를 주기로 했다는 25? 25%를 이게 김인섭이가 누구냐? 이재명이 대부잖아요. 이재명을 정동영한테 소개시켜주고 정진사에도 취업시켜주고
처음에 이재명이 선거대책본부장도 하고 이게 김인섭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을 영입하고 그 다음 달에 4단계를 했다니까? 국토부에서 2단계 이야기는 해도 4단계는 없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김인섭 씨가 다른 돈을 또 뇌물을 받아서 구속대가 1년 갔다 오니까 정보월 씨가 돈 안 주니까 싸우고 70억으로 타협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해야지. 아, 국토부는 내보고 알아서 해라 했는데 내가 이게 우리 대부 김인섭 씨가 들어가지고 이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네. 김인섭 씨가. 이래서 내가 해줬습니다. 4단계. 이게 진실이지. 왜 거짓말 하냐 말이야. 질이 안 좋잖아요. 이게 100만 원으로 됩니까? 자, 두 번째 대장동도 황당합니다. 높은 수로. 대장동은 이게 이재명 입에서 와, 저는 이게 순간 진실이 튀어나오는 걸 처음 봤어. 이재명이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잖아. 예. 항상 제가 그러잖아. 당군 이래의 최대 거짓말쟁이가 이재명이고 이재명 이후에 최대 거짓말쟁이는 이준석이다. 근데 그때 이재명이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진실을 말해버렸잖아, 처음에. 뭐냐면 이게 초과 이익 환수를 어떻게 됐냐 물었잖아요. 예. 근데 직원이 건의했는데 내가 뺐습니다. 이게 진실이거든. 직원이 넣자고 했는데 내가 여기 김만배 일단 몰아주게 되니까 내가 뺐다고 이렇게 진실을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배임이잖아. 배임 논란이니까. 그랬더니 말 바꿔가지고 아니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나도 이게 신문 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야, 이게 거짓말도 유분수지. 예. 질이 안 좋죠. 이게 100만 원 밖에 안 나오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뭐 별거아니라 하지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이거 치매 코스프레로 나 여기 김문기 씨하고 10박 11일 뭐 호주도 가고 골프도 치고 사진 뭐 핸드폰도 이게 주고받아 저장하고 8년 동안 치낸 거예요. 8년 동안 김문기 씨하고 이게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친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 우리 8년은 이게 주관적인 기억도 위정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이 말은 이게 모든 정황을 보면 기억나는 게 분명한데 예. 기억이 안 난다고 이게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이게 위정이라는 건 확고한 판례입니다. 이게 또 좌파 패널들이 사기치고 있어. 대법원 이런 판례 제가 수백 개 있어요. 수백 개.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어떤 사건으로 제가 재판 받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박사님을 고영신 박사를 정인으로 불렀어요. 근데 검사가 어이 고영신 박사 서정욱이 알아요 몰라요? 질문부터 합니다. 예. 그럼 이게 비껴나가려고 박사님이 나 서정욱이 전혀 몰라요. 그럼 이게 박사님 머릿속에 치매가 말기면 서정욱이 모를 수도 있지. 엄마도 모르니까. 근데 검사는 처벌합니다. 왜? 아니 방송을 갖다가 매주 몇 년을 하고 이걸 몰라? 그러니까. 똑같은 정상이에요. 아, 그러네요. 김문기하고 뭐 한두 번 만나. 8년을 사귀었잖아요. 예. 저는 이 이재명의 김문기를 모른다는 유족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잖아. 예. 이거는요. 저는 베드로가 우리 그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했잖아. 예. 이거보다 재질이 안 좋아요. 예. 왜 안 좋으냐? 베드로는 이게 3번 부인했지만 마지막에는 회개를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 잡혀가면 너 3번 부인할 거다니까 갑자기 닭이 올 때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재명이 적반하장. 너 유족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사진 공개하고 인터뷰하는데 너 한 번이라도 이게 상가라도 갔냐고. 안 갔죠. 그러고 이게 유족들을 그게 바로 저는 유동규가 척근 아니라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자기 의형제 도원결의를 맺은 장비라고 불린 유동규를 난 척근이 아니다 그랬잖아. 예. 아주 이게 무서운 이재명이가. 예. 무서운 그래서 저는 사람이야. 이것도 이게 질이 안 좋아요. 예. 세 개를 합치면 그럼 이게 합치니까 형량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위증도 있잖아요. 가중처벌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이게 넉넉하게 3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이게 징역이 나와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아주 절박한 거예요.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지금 자기가 저렇게 방탄조끼를 4개나 입고 저 난리법석을 피는 것은 결국 2027년을 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민주당은
이재명이 좀 데려왔다가 사실 뭐 친문 친노도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뭐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대선 후보 시켰는데 할 수 없이 그러다가 알거지 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철박하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중요한 게 이재명이도 이제 변호사 막 이제 6일부터, 내일부터 가잖아.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지난번에 어렵습니다. 선임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게 김혜경이도 그렇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게 돈을 대납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지금 이게 큰 로펌은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돈 주도 눈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권이 5년간 로펌들에게 눈치를 보는데 돈도 안 주는데 이재명이 돈 줄 돈이 어디 있어? 대납할. 이런 정도면은 뭐 수십억 정도가 아니라 김만배는 100억을 지금 맡겨놓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이가 뭐 천화동이 1호에 뭐 700억도 있고 배소연이 80억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가져올 수는 없잖아. 예. 자, 그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또 뉴스가 있습니다. 이재명이한테 이게 원래 변호를 해준 게 두 명의 변호사가 있거든요. 오른팔, 왼팔. 오른팔이 이제 이거 이태영 변호사예요. 그렇죠. 이태형. 검사 출신 정관이죠. 이 사람이 옛날에 김혜경급 변호했잖아. 그때 신고한 거 보니까 무료 변론 써놨더라고. 해경군 김씨 할 때. 그것도 조사 중에 있죠. 근데 이태영하고 둘이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게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남석. 이남석이도 검사 출신이죠.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상무로 갈 이재용이 변호하려고 갔다가 적응이 안 되니까 놓은 아주 거물입니다. 옛날에 그 대윤 소연할 때 그 우리 윤석열하고 대윤 윤대진 있잖아. 윤대진의 그 형이 윤우진이잖아. 구속된 세무서장. 그 변호인이 이남석이에요. 근데 이남석이가 특수부 출신 아니에요? 저번 주에 기소됐습니다. 예, 맞아요. 기소됐죠. 그때 정보를 3번을 유출한 거예요. 수원지검에 정보를 3번 유출해가지고 수사관하고 쌍방울 임원은 구속되고 이남석이는 그 컴퓨터에서 넣었죠. 그랬는데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 말은 이게 오른팔 변호사 2명이 날라갔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왼팔에 제일 많은 게 이재명 많은 게 나성철입니다. 그렇죠. 나승철 변호사. 나성철은 이제 서울변협회장도 하고 뭐 경력은 없지만 발은 넓어요. 근데 나성철이가 검수완박은 뭐 말도 안 되는 위원이라면서 완전히 떠나가 버렸잖아. 변호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LKB 이제 이재명이 안 해주잖아. 김현장은 당연히 돈 안 하죠. 예. 뭐, 그 다음에 옛날에 강찬우 연수원 동기 이분들이 우파입니다. 50억 클럽이 다 이름 넣었죠. 누가 합니까? 이제는 이게 저는 그냥 좀 싸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김남국이하고 최강욱 해준대. 그랬더니 이게 이재명 측에서 야야 너 법정에 와가지고 또 뭐 이게 뭐 이모가 어쩌고 뭐 쓰리 뭐 한국 쓰리 애인이 어쩌고 하면 마이너스니까 너는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실제 이게 저는 이번에 이재명이는 재판은 막 10몇 개잖아. 근데 변호인은 없고 돈은 이렇게 숙면라도 못 쓰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완전히 조국 정경심 재판이 될 것 같네요. 이재명, 김혜경 둘 다 깜빵 각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아주 총력전에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이 궁지를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항복하고 나서는 것이 제일 신간 펴는 것 아닙니까?